특수활동비 문제 보고하라고 법사위원장한테 부른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서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증빙 자료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은밀한 수사 활동에 쓰라고 이렇게 설정된 예산이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전부 검찰에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 재배정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아마 검찰 특수활동비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일정 부분을 한 30% 정도를 20, 30% 정도를 떼고 이게 검찰에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즉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수사 지휘권자이고 예산 편성권자입니다. 그렇게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예산을 선의자 떼듯이 사채업체가 선의자 떼듯이 떼고 나머지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 국가정보원 예산이 청와대에 상납된 구조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활동비를 일부 떼고 내려보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법 위반이다, 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로 국정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부분을 이제 뇌물과 국고 손실로 우율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유용이 이제 드디어 이게 문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최교일 의원님이 검찰국장 출신에서 누구보다도 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법무부에서 사용한 이 특수활동비 사용 집행 내역서를 전부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떳떳하다면 법무부에 사용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실장하시는 우리 김광림 의장도 계시지만은 아마 기재부에 예산 신청할 때도 대검찰청에서 얼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얼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얼마 사용한다는 식으로 예산 내역서를 다 제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저의 그 개인적인 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아마 정부에 참여하셔서 장관, 차관 이렇게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 운영 과정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에 모순되는 부당성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특수활동비 감액을 막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인 저에게 당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심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는 그 해는 9월 22일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등등의 국내 정부 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9월 초에 이미 기재부 장관 손을 예산을 떠나게 됩니다. 예산 마감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그해 당시에는 9월 22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0월 하순경에 예산 올려달라고 나한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점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보위원장님 출신들 우리 의원님 많이 계시지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가 우스게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편성할 때도 그냥 물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로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나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내역을 보고를 하지 않아요. 한 줄로, 종액으로. 그러세요.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편성 과정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국회에 와서도 기재부 장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만 국가기밀이 아주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정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편성 단계든 아니면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면은 얘기를 그대로,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서 총액으로 특수활동비 얼마, 이렇게만 집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뇌물을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만일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감액 국회 와서 깎일까봐 걱정이 돼서 로비를 한다면은, 정보위원회나 특히 늘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깎자는 것은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시키는 노력, 여기에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우리 기재부 장관은 일단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면 그 예산안이 가능하면 안 깎이고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한테 뇌물 로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정원 하면요, 대한민국 권력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돈 주면서, 뇌물 주면서 예산 올려달라고 그런다고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장관 출신들 다 계시는 국정원에 아예 한 사람, 그 사람도 눈치, 각자 출입 부처에 그 눈치도 슬슬 봐야 될 사람이 지금 현재 장관들이 처진데, 국정원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돈 주면서 로비를 한다? 예산 올려달라고? 그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 부처 간에 장관들끼리 예산 좀 봐주십시오 하는 부탁은 전화를 하고도 합니다. 우리 산업부가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 아유 장관님 이거 좀 우리 산업부 꼭 해야 되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지. 장관들끼리 돈 주고 무슨 뇌물 줘가지고 예산 올려달라 그런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말 정부 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인관계를 유지해온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뭐하러 돈 주면서 예산 좀 올려달라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든지 사적으로 그냥 전화를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면은, 아이고 내년 예산 좀 잘 봐줘,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적인 관계로 봐도 그렇다. 그래서 뭐로 봐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저에 대한 참 터무니없는 음해 공작이 첫 케이스라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를 향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음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권과 이 좌파 언론들은 저에 대해서 온갖 비리를,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50억 원을 수술했다. 면세점 인허가 비리에 관여됐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가 있었다. 등등등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하고 검찰이 이걸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롯데 50억 원 수수 어쩌고 하는 것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지금 검찰로부터 최근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12월 중순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 전 정권에 소위 실체했으니까 뭘 하나라도 캐내서 이거 뒤집으셔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라는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말 참 여러분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해봐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의 답답함과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10분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검찰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저는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 검찰에 의한 수사는 저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까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법무관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되는 부분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될 객체가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 딱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의 거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매우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담보될 수 있는 특검에 의한 수사라면은 누구라도 다 저는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은 또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검찰에 의한 수사는 저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20일 저의 해관 압수수색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명색이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무실을 뒤지려면은 적어도 국회의장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제 간다, 어떻게 한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려 11명의 수사관을 우리 해관 사무실로 보내서 온갖 걸 사서히 다 뒤지고 심지어 우리 국회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고 합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또 어저께는 언론사 기관은 MBC까지도 온갖 걸 다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정말로 거침없는 앞뒤 가릴 거 없는 정말 무자비한 이런 검찰에 우리가 폭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의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적어도 야당 파괴 공작, 정치 탄압 이런 거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곡하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어쨌든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의 문제로 여러분께 또 당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매우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넓은 이해 바라시고요. 이 점에 관련해서 정말 한치에 제가 끌어먹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꼭 좀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수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 하나의 망설임도 거침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그 공정한 어떤 담보,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은 저는 언제든지 가서 나의 그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 지도부나 또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활동비 문제 보고하라고 법사위원장한테 부른 것 같습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돼서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증빙 자료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은밀한 수사 활동에 쓰라고 이렇게 설정된 예산이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전부 검찰에 법무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 재배정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아마 검찰 특수활동비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일정 부분을 한 30% 정도를 30% 정도를 떼고 이게 검찰에 재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즉 검찰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아마 정부에 참여하셔서 장관, 차관 이렇게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 운영 과정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에 모순되는 부당성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특수활동비 감액을 막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인 활동비의 법무부 유용이 이제 드디어 이게 문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최교일 의원님이 검찰국장 출신에서 누구보다도 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법무부에서 사용한 이 특수활동비 사용 집행 내역서를 전부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떳떳하다면 법무부에 사용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실장하시는 우리 김광림 의장도 계시지만은 아마 기재부에 예산 신청할 때도 대검찰청에서 얼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얼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얼마 사용한다는 식으로 예산 내역서를 다 제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한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저의 그 개인적인 일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인사권자이고 수사 지휘권자이고 예산 편성권자입니다. 그렇게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예산을 선의자 떼듯이 사채업체가 선의자 떼듯이 떼고 나머지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 국가정보원 예산이 청와대에 상납된 구조와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활동비를 일부 떼고 내려보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법 위반이다, 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부분을 이제 뇌물과 국고 손실로 우율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 특수